무슨 국으로? 선진국으로 그 지위가 격상되었습니다. 선진국 국민들의 우리 사실은 벌써 4년 전에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아까 1945년 8월 15일 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나라가 독립했습니다. 그동안 식민지에 있던 나라들이 독립했는데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그죠? 경제적으로 엄청난 지금 기적을 일으켰죠. 두 번째, 민주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그죠? 요즘에 갑자기 민주화 그러니까 좀 스크래치가 나서 좀 훼손이 됐지만은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가 항상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은 정보화를 이룬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디지털 정부. 우리 뭐 대단하잖아요. 디지털을 따지면 한국이 또 세계 미디어 1위입니다. 1위.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 정부의 공문서를 비교했을 때 한국은 98%가 디지털돼 있어요. 이게 공용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똑같은 양식을 써요. 어디서나 뭐든지 같은 양식, 같은 포맷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일본은 그것이 몇 프로예요? 1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의 경제 발전을 발목을 잡는 문제라고 일본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새 주민등록등본 또 졸업증명서, 대학 졸업증명서 어디에서 뛰러 다니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동사무소 갔어요. 그죠? 요새는 동사무소 가지 않았는데 방 안에서 노트북하고 프린터만 있으면 어때요? 정부 24시라고 하는 여기 들어가가지고 무료로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OECD 국가 중에 연속 2022년, 2023년 2회 연속 평가 미디어 1위입니다. 1위. 다시 한번 박수 쳐야 돼요. 대한민국은 한류 빼놓고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의 지금의 위상은 한류 아시죠? 한류 BTS 오징어 게임 이게 대단합니다. 이 한류가 작년도에 외교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우리 한류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 또 한국 문화, 한국 음식, 또 드라마, 영화 이런 걸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입니다. 80억 인류 가운데 무려 2억 2,400만 명이 80명 중에 2명 이상이 대한민국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8년 만에 6배가 늘어났어요. 8년 만에 6배. 무엇을 공부한 한류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음식입니다. 음식. 그럼 얼마 전에 미국의 뉴욕에서 한국 음식 굉장히 유명한 것이 막 신문에 많이 방송에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김밥입니다. 김밥. 근데 앞에 뭐가 하나 붙어요. 냉동김밥. 아니 한국에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김밥 먹으려면 냉동김밥 드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김 사다가 김밥 먹으시면 그게 안 되니까 미국은 냉동김밥이 없어가지고 난리였어요. 요즘에는 불닭볶음면이라고 하세요. 이게 전 세계로 또 석권하고 있어요. 요새요. 한국 음식이 옛날에 우리끼리 먹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짜고 맵고 그게 아니에요. 거기 발효식품이 있고 대한민국의 음식이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뷰티, 음악, 패션, 영화, 드라마 이게 대단하죠. 제가 제 와이프 이름이 이또 마나미라고 했잖아요. 1년에 한두 번씩 장인장모도 돌아가셨는데 집을 유산으로 주셔가지고 그 집 관리하느라고 제가 가야 돼. 일본에. 몇 달 전에도 갔다 왔어요. 요코스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코하마 옆에 있는 요코스카. 좀 동경이나 요코하마보다는 시골이잖아요. 그 밥을 먹고 이제 산책을 하러 다녔어요. 저희 딸하고 애 엄마하고 셋이 다녔는데 어디 갈까 했더니 딸이 서점에 가서 동네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가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한국 영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 옆에 다른 거 보니까 저쪽에 한류 시대 그 드라마 쫙 꽂혀 있는 거야. 와, 이 시골에도 세상에 이 한류의 연극이 대단하구나 해서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나와가지고 길거리를 걷는데 건너편에 못 보던 식당이 새로 오픈을 했어요. 뭐지 이렇게 보니까 저기 써 보이세요? 비빔밥. 저 비빔밥에 써 있는 거예요. 히라카라로. 비빔밥이라고 하는 식당이 새로 생겼어요. 세상에.
박수 한번 주세요. 일본에도 지금 이 한류어필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대단한 우리의 역사적인 일이 하나 있었죠. 예?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무슨 상이요?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문학상을. 그 어떻게 문학상을 받았을까요? 여기 한강은 지금 한국 사람인데 한글로 썼을 거 아니에요, 이 작품을. 그런데 여기에 숨은 공로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영국 런던 대학에서 한국어를 좀 공부하고 석사 박사를 받았어요. 근데 한국어를 공부한 원인이 뭐예요? 동기가 한류를 공부하고 싶어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찰나에 이 한강 작가의 소설을 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영어로 기가 막히게 이거를 번역을 해서 그것이 바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숨은 공로자죠. 이 두 분의 사람 박수 한번 쳐주시죠. 한류의 끝판왕이다. 그래서 한류의 끝판왕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류의 열풍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더구나 문학상을 기술이나 뭐 과학 뭐 이런 게 아니라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좋은 얘기만 했는데 우리나라 문제 많아요, 사실. 저출산 또 고령화 작년에 12월 23일 날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가 넘었어요.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 제1등은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좋은 거 나쁜 거 다 1등이에요. 오래 살면 좋지요. 근데 문제는 애를 안 낳아. 그럼 우리가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한 400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가가 없어지는, 국가 소멸을 맞게 되는 첫 번째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죠. 그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 많이 떨어지는데 요즘에 또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문제 때문에 나라가 지금 두 동방이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적인 그런 경제적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를 이루는 국가지만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3대 세습 정권입니다. 그렇죠? 지금 김정일이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 김주애라고 하는 10대 소녀가 지금 뭐 4대까지 지금 세습을 하겠다고 난리잖아요. 여기는 봉건적 신정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은 얘기 나오면 막 눈물을 흘리니까요. 왜 그럴까요? 마을마다 4만 개가 넘는 45만 개가 넘는 주체사상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체면을 시키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살다 보니 내부하고 단절되다 보니 무역도 안 하고 나라 경제가 어떻겠습니까? 이 작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159만 원. 세계 최빈국입니다. 우리나라 작년에 36,000달러예요. 이거 110달러 정도예요. 110달러. 이거 엄청난, 우리나라하고 60배 차이 납니다. 북한과 우리 한국이. 차이가 60배.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작년에 32번을 보냈어. 32번. 여기에다가 또 이 북한의 헌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앞으로 통일 얘기하지 말자. 화해, 통일 뭐 이런 얘기하지 말자. 너희는 너희들끼리 우리끼리 살자. 왜 그럴까요?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남침을 하려고 했는데 60배의 경제력 차이가 나니까 이제는 도저히 남한을 흡수통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남은 남쪽대로 북은 북쪽대로 살아가자고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일부를 폭파해버렸죠. 그래서 작년에 6월 달에 푸틴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하나요? 러시아로 11,000여 명 추가로 지금 한 5천 명 정도 더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16,000명 정도의 북한 군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야 어떻게 이거 남북한의 통일이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한국은 뭔가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일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적어도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통일됐다 그러면 10년 이내에 탑3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쫙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왜 그런지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대 경제연구원이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매년 이거 발표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어지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을 원해야지 통일이 되죠. 우리 국민들이 바라지 않으면 통일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작년까지 14년 동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2007년도에 할 때는 자 국민들에게 통일이 필요하십니까?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63.8%가 당연히 통일해야죠 라고 했는데 14년이 지난 작년도에 물어보니까 43.8%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가 다운된 거예요. 60년대 초반만 해도 95% 이상이었어요. 문제는 젊은 아이들이에요. 20대 30대 아이들은 20%밖에 안 돼요. 20%인데 10명 중에 2명만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나머지는 없고 왜 그거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대 윤영선 명예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다운을 했습니다. 한번 위에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일 국가 포기는 민족의 자산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국가를 포기하는 것은 민족의 자산입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통일의 기회가 포착이 되면 때가 되면은 끌어안아야 됩니다. 북한. 그래서 한민족이 하나가 돼야지만이 한반도가 번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짧은